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쌤 태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사진 보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스마트 기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내주신 사진들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공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찍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왼쪽이 보정 전이고요. 오른쪽이 보정 후입니다. 그죠? 이런 식의 차이가 있죠. 일단 색감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감에 대한 게 보시면 왼쪽의 보정 전은 질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게 안 나오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보정을 살짝 해서 질감이 좀 잘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게 그렇게 보정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정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하마공방 대표님께서 찍어주셨던 사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손잡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사진. 손잡이 부분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죠? 네, 그죠? 손잡이 부분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찾으셨죠?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촬영을 아이폰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인물 사진 모드는 카메라에 보시면, 스마트폰 카메라에 보시면 망원 렌즈라고 하는 부분들로 촬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단점이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품을 촬영하실 때는 경계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최소화되게끔 그렇게 거리 조절을 해서 촬영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갤럭시 같은 경우도 라이브 포커스라고 있죠. 그래서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실 때, 장착되어 있는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하실 때는 이렇게 경계가 뭉개지는 손잡이 부분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 요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방에 2개 있는 사진하고요, 가방에 1개 있는 사진, 어떤 게 더 가방에 좀 도드라지게 보이나요? 네, 그렇죠? 배경이 통일된 배경에서 촬영을 하시는 게 도드라지게 보이죠. 자, 이렇게 책상을 배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책상이 아니라 가방이죠. 그럴 거면은 굳이 뒷 배경들이 저렇게 다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통일된 벽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드릴게. 자, 보세요. 가방에 요 끈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저렇게 노란색으로 덧대고, 그 다음에 이제 끈 조절을 하실 때 남는 부분들이 너덜너덜 거리지 않게끔 저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띠를 만드셨죠. 저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좀 찍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요걸 찍은 다음에 저는 이렇게 크롭을 해서 여기만 보이게 했을 겁니다. 굳이 오른쪽 하단에 저 손가락은 안 나와도 되겠죠. 이렇게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크롭을 한 사진하고 이렇게 한 사진, 자, 크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제를 한번 해보고요. 2장 복제를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편집에 들어가서 일단 크롭을 해보겠습니다. 크롭은 왼쪽에 이렇게, 그렇죠? 네,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3등분의 법칙의 안내선이 보이죠?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맞춰도 되고 가운데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찍으신 사진하고 두 번째 크롭을 한 사진하고 어떤 게 더 시각적인 효과가 더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실 때는 크롭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잘라내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정할 때 전문가 분들도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잘라내기입니다. 크롭.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명심해서 주의 깊게 이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실제 이제 보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똑같은 사진을 제가 복제를 미리 해놨고요. 자, 사진을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화면에는 아마 아래쪽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아이패드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노출, 휘도, 하이라이트, 그림자, 대비, 밝기, 블랙 포인트, 채도, 색 선명도, 따뜻함, 색조, 선명도, 명료도, 노이즈 감소, 비네트. 아마 이걸 한 번도 안 누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하시는 것들이 자, 휘도입니다. 휘도. 휘도를 자, 영어로 루미넌스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보시면 가방의 제일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고 뒤에 배경은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휘도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을 동시에 조화스럽게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휘도하고 좀 다른 식의 여기 노출 값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같이 다 밝아지고 같이 다 어두워지죠. 요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휘도 값을 살짝 보정을 해서 실제 제품을 갖다 놓고 그 제품 색상하고 좀 비슷하게 보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자, 이건 같이 설명할게요. 하이라이트하고 그림자. 자, 하이라이트를 누르시고 값을 플러스로 주게 되면 밝은 부분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적당히 보시고 밝은 부분들만 영역을 설정해 가지고 더 밝게 주거나 어둡게 주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림자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정하실 부분들이 채도인데요. 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 그죠? 지금 쓰신 이 가죽이 약간 푸른색을 띠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죠? 이렇게 제로였을 때랑 플러스로 이렇게 올렸을 때, 보시면 실 색깔하고 실 색상하고 가죽의 색상들이 이렇게 색감들이 더 밝아지게 됐죠. 채도가 더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색 온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따뜻함, 그 다음에 차가움, 그죠? 요거는 흰색을 배경으로 했을 때 흰색이 100% 흰색이 나오느냐, 아니면 약간 누렇게 찍혔느냐, 파랗게 찍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누렇게 찍힌 흰색을 100% 흰색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그렇게 하실 때 하는데, 지금 사진은 뭐 크게 색 온도를 조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선명도입니다. 선명도는 좀 확대를 한 다음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명도를 누르게 되면 질감 부분들에 대한 그림자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죠. 보세요. 선명도가 마이너스였을 경우에, 선명도가 최대였을 경우에, 이렇게 질감들에 대한 표현들을 하실 때 선명도를 조금 조절을 해서 올려주시면 이 가죽 제품에 대한 질감들 표현이 더 좋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료도 같은 경우에는 올리니까, 그죠? 이렇게 제품 부분이 어두운 부분들이 좀 더 어두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기존에 촬영하셨던 보정 전 사진하고 다른 결과물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완료를 누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경 전과 변경 후, 그렇죠? 변경 전과 변경 후. 이런 식으로 편집에 들어가셔서 노출, 휘도,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크리에이터 샘 태피디였습니다.